안녕하세요. 이번 GLSK 세미나 발표자 김혜영입니다. 저는 Denoised Multiomics Integration Framework for Cancer Subtype Classification and Survival Prediction이라는 논문을 읽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이런 논문이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소드 앤 머테리얼 파트에서 이 논문이 새롭게 제시한 FSD와 어텐션 MOI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스루풋 시퀀싱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저희는 여러 오믹스 수준에서의 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일 오믹 데이터 타입만 이용한 분석은 어떤 질병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정보들만을 제공합니다. 그에 반면에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더 풍부하고 통합적인 인사이트 노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멀티오믹스 인터그레이션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많이 쓰이는 기존의 방법들로는 시밀러리티 네트워크 퓨전, PCA나 CCA나 NMF 같은 차원 축소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법들은 단지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합친 것에 지나지 않아서 데이터 간의 코릴레이션이 무시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도 중요합니다. 시퀀싱 데이터에는 거의 항상 랜덤하게 노이즈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노이지한 피처들은 많은 펄스 포지티브 결과를 내놓습니다. 또한 멀티오믹스 데이터는 차원수에 비해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샘플의 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차원의 저주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차원의 저주 문제는 모델이 과적합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그레이티드 멀티오믹스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를 잘 전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디노이스드 멀티오믹스 인터그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두 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FSD 모듈이고 두 번째가 Attention MOI 모듈입니다. 먼저 피처 셀렉션 및 디스트리뷰션 FSD 모듈은 오믹스 데이터 필터링과 디노이징을 하는 단계인데 데이터 타입별로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메소드 앤 머테리얼입니다. 전체적으로 진행된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TCGA에서 얻은 CMB, 메틸레이션,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에서 피처 셀렉션을 하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피처 셀렉션 메소드들과 이 논문에서 새롭게 고하는 FSD를 각자 혹은 함께 사용해서 비교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데 어텐션 MOI 알고리즘을 기존의 머신러닝 기반 방법인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등과 성능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는 서바이벌 프리딕션이고 하나는 캔서 서브타입 프리딕션입니다. FSD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피처 셀렉션 메소드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노바는 두 개 이상의 그룹에서 평균이 같은지 아니면 유의하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통계학적 기법입니다. 라쏘는 폐기 분석에 사용되는 일종의 정교화 기법인데요. 커스트 펑션에 L1 노름 항을 집어넣어서 중요하지 않은 변수의 가중치를 0에 가깝도록 만들어 모델의 복잡성을 줄이고 해석하기 쉬운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PCA는 데이터의 분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저차원의 새로운 좌표계로 변화시켜주는 차원 축소 기법이고요. RFE는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피처들을 제거하는 것을 반복해 최종적으로 중요한 애들만을 남기는 피처 셀렉션 방법입니다. 그리고 메타 휴리스틱 서치 알고리즘 중에 글로벌 옵티멀 피처를 찾아주는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기법과 로컬 옵티멀 피처를 찾아주는 제네틱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먼저 피처 셀렉션 및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어떤 두 표본이 같은 분포로부터 나왔는지를 검정하는 논 파라메트릭 테스트입니다. 두 샘플 분포에서 각각 누적 확률 분포를 그린 다음에 이 차이값들 중 맥스 값을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합니다. 여기 플롯을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각각의 표본에 대한 CDF라고 할 때 가장 크게 차이나는 이 검정 화살표 부분만큼이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FSD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반복적인 KS 테스트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X가 전체 샘플이고 X서브는 일부 샘플만을 이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이즈한 피처는 전체 분포와 सब셋에서 다른 분포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케이스 테스트를 통해 분포 비교를 합니다. 두세 번째 케이스 테스트에서 A, B, N은 클리니컬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 테스트에 대한 p-value를 P1, P2, P3라고 했을 때 P1은 인계값보다 크고 P2, P3는 인계값보다 작으면 이 피처는 로우 노이즈, 하이 인포머티브하다고 판단합니다. 스테이블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전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특정 비율 이상으로 피처가 로우 노이즈하고 하이 인포머티브하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 피처를 셀렉트하게 됩니다. 센트럴 도그마에 입각해 만들어진 어텐션 MOI는 DNA, RNA 수준에서 각각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 다음에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 피처들이 컴바인 됩니다. 이 컴바인된 피처들이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은 이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들입니다.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사용할 때 디노이징의 중요성을 입증하려고 두 가지의 익스페리먼트를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키드니 캔서의 서브타이핑을 하는 게 있었고 또 다른 태스크는 페이션트 서바이벌 분석이 있었습니다. 사용된 오믹스 프로파일은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 커피 넘버 베리에이션, 메틸레이션 프로파일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했고 이 세 가지 데이터가 모두 어베일러블한 환자들만 선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는 키드니 캔서를 서브타이핑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KICH, KRC, KRP 이 세 종류 중에 하나로 예측을 하도록 하였고 데이터는 링크드오믹스에서 얻었습니다. 또 다른 태스크는 환자들의 서바이벌을 프리딕션 하는 거였습니다. 캔서 타입별로 서바이벌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보이는 15종의 암을 선택해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링크드오믹스를 통해 다운받았고 여기 GBM이나 HNSC 이렇게 두 가지 암에 대해서만 CPTAC에서 추가적으로 다운받아서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바이너리하게 이루어졌는데 캔서마다 각각 어떤 threshold 값을 정해서 그것보다 오래 살면 LTS, 롱타임 서바이벌로 라벨링되고 그것보다 적게 살면 논 LTS로 라벨링 시킨 뒤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글리오블라스토마 데이터를 보면 2년을 스레시홀드 값으로 설정하여서 2년 이상 산다면 LTS로 라벨링 되었고 다른 캔슬들도 각각의 스레시홀드 값이 다 다르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리절트 부분입니다. 먼저 FSD를 단일 오믹 데이터 중에서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GBM 서바이벌 그룹 예측을 진행하였고 클래시피케이션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랑 랜덤 포레스트, 엑스지부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피처 셀렉션으로 아노바, 라쏘, PCE 등의 방법을 단일로 사용했을 때와 FSD를 함께 사용했을 때의 AUC 결과를 여기 바이올린 플롯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록색이 FSD를 함께 사용했을 때의 결과이고 빨간색이 FSD 없이 기존의 알고리즘만 사용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FSD를 함께 사용했을 때 모든 경우에 대해서 AUC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는 TCGA GBM 데이터를 사용한 거고 아래는 CPTAC GBM 데이터를 사용한 것인데 어느 데이터를 사용하였든 모두 동일하게 FSD가 AUC를 올려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티스니 디컴포지션을 하고 KL 다이버전스 스코어를 계산한 결과인데요. 순서대로 피처 셀렉션을 하지 않은 것, RFE만 사용한 것, FSD와 RF를 함께 사용한 결과에 대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은 LTS와 논 LTS로 분류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 KL 다이버전스 스코어가 FSD랑 RFE를 같이 썼을 때 가장 높게 나와서 FSD 셀렉티드 피처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GBM 서바이벌 그룹을 잘 분류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오믹스 데이터에 적용해 본 결과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피규어가 TCGA GBM 데이터에서 진 익스프레션, CMV, DNA 메틸레이션 이 세 가지를 모두 이용했을 때 랜덤 포레스트 결과의 AUC를 나타낸 것입니다. 피처 셀렉션 방법을 RFE만 사용했을 때보다 FSD를 함께 사용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제너럴라이저빌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암들 데이터에서도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15종의 암 모두에서 FSD가 성능을 높여주어서 전처리 과정에서 디노이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피처 셀렉션 메소드들이 선정한 피처들이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샵 어널리시스를 진행하였습니다. TCG에서 다운받은 글리오블라스토마 데이터셋이 사용되었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하여서 피처 셀렉션을 그냥 RFE만 썼을 때와 RF와 FSD를 함께 사용했을 때를 비교하였습니다. 여기 샵 어널리시스 결과로 봤을 때 모델에 영향을 주는 피처 탑 10개를 봤을 때 겹치는 피처가 하나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뽑힌 10개, 그 탑 10개의 피처들의 샵 밸류만 따져봤을 때도 여기 RFE가 뽑은 피처들의 샵 밸류보다 FSD도 함께 사용했을 때 뽑힌 피처들의 샵 밸류가 훨씬 커서 모델 아웃풋에 대한 임팩트가 FSD가 뽑은 피처들에서 훨씬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위 5개 피처들의 분포를 보았는데요. LTS로 분류된 그룹과 논 LTS로 분류된 그룹에서 탑5 피처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때 FSD를 함께 사용해 피처 셀렉션한 여기 탑 5, 여기 위에 플롯들을 보면은 5개 피처 모두 디스트리뷰션이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었지만 여기 아래 5개가 RFE만 사용했을 때 탑 5 피처인데 클래시픽, 여기 한 개의 피처만 그룹 간의 디스트리뷰션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RFE가 뽑은 피처들이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또 선택된 피처들이 실제로 서바이벌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를 진행하여서 카플러 마이어 커브를 그렸는데요. 피처들의 미디안 값에 따라 환자들을 하이 그룹과 로우 그룹 두 개로 나눴습니다. FSD와 RFE로 뽑힌 피처 상위 5개는 모두 환자의 서바이벌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RFE가 뽑은 피처 상위 5개는 피처 페이션트 서바이벌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텐션 MOI에서 FSD에서 threshold 값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선택되는 피처의 수를 조사해 봤을 때 threshold 값이 작아질수록 피처의 수는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FSD를 이용해서 피처 셀렉션을 진행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어텐션 MOI를 기존의 알고리즘인 멀티레이어 퍼세트론, 랜덤 포레스트, 엑시부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했을 때 AUC와 여기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나타낸 것입니다. 스레숄드 값이 커서 피처의 수가 적은 여기를 보시면 엑시부스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약간의 한계점은 있었으나 스레숄드 값을 낮춰서 피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어텐션 MOI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노벨티를 다시 정리하자면 멀티오믹스 데이터의 특성인 커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트리뷰션 베이스드 피처 셀렉션 방법인 FSD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FSD에 의해 셀렉된 피처들은 실제로 포텐셜 프로그노스틱 마커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MOI도 특히 피처 위주가 많을 때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